그러면 또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MS3입니다. 거의 자동으로 나오는. 복붙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큐페이드입니다. 네. 오늘 또 저희 FAQ 전기차에 관련된 모든 질문을 근데 좀 안 주셔가지고 오늘은 이제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과도기인데요. 이제 전기차로 가면 이제 부품 수가 줄어들고 좀 단순해진다라는 의견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랑 일단 어떻게 부품이 다른지부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한테 질문하실 거 아니죠? 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내연기관 차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엔진, 변속기, 클러치 같은 기계 장치, 굉장히 복잡한 기계 장치로 되어 있고요. 전기차는 이제 배터리, 모터, 겉으로 봤을 때 비교적 좀 단순한 좀 전기 장치로 되어 있죠. 부품 개수만 일단은 좀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출처가 한국 수출입 은행이긴 한데 내연기관차는 부품 개수가 거의 한 3만 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 전기차는 부품 개수가 한 15,000개에서 2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3분의 2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죠. 내연기관차, 전기차를 불문하고 자동차의 구조를 좀 먼저 보면요. 파워트레인은 우리가 흔히 엔진 변속기라고 하죠. 이 자동차의 심장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엔진 변속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샤시는 이제 서스펜션, 그다음 조향장치, 제동장치 이런 것들을 이제 셰시라고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바디, 외장 골격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트림은 이제 내장이랑 소재 같은 것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장. 요즘 제어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에이다스 제어기도 많아지고, 클러스터, AVN 편의 장치를 위한 제어기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전장이라고 하고, 또 그 전장의 신호를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와이어까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자동차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면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이 바로 파워트레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한테 물어보지 그랬어요. 저희 다 대답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전기차에서는 파워트레인이 뭐가 될까요? 모터. 그렇죠. 모터 될 수 있겠죠. 구동기를 그다음에 담당하죠. 우리 다뤘던 1단 감속기. 그렇죠. 감속기도 네.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될 수 있어요. 배터리도요? 네, 배터리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력 변환 장치, 인버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엔진 변속기를 딱 1대1로 매칭시켜서 엔진은 전기차에서 뭐고 변속기는 전기차에서 뭐고 이렇게 1대1 매칭시키긴 어렵지만, 우리가 흔히 전기차에서 파워트레인 부품이라고 하면 배터리, 모터, 전력변환 장치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력변환 장치는 이제 모터를 구동시키는 인버터랑 전기차 충전시키는 부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잠깐 물어봐도 돼요? 네. 전기차에서는 엔진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엔진이 없으니까 엔진이라는 말을 안 써서 엔진룸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네네네. 후드를 열면. 네. 그래서 엔진룸이라고 안 쓰죠, 잘.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하면요, 이걸 네. 또 뒤에 제가 뒤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네. 이런 모터랑 전력 변환 장치 이런 것들을 합쳐서 PE 부품이라고 해요. 파워 일렉트릭의 약자인데, 네. 그래서 PE 부품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 엔진룸이라고 안 하고 PE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느낌 있다. 네. 파워트레인 부품이 이제 엔진 변속기에서 배터리, 모터, 전력 변환 장치로 바뀌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부수적으로 ECU, TCU가 이제 각각 엔진 컨트롤 유닛의 약자고 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닛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엔진 제어하고 변속기 제어하는 건데, 이제 전기차에서는 인버터가 모터를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인버터가 대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내연기관차에서 알터네이터라는 부품 아시나요? 들어는 봤어요. 네. 혹시 뭐 하는 부품인지는 네. 전장 부품이 우리가 12V 전압을 쓰는데, 우리 내연기관차에 보면 12V 배터리 있잖아요. 네네네. 시동 오랫동안 안 걸면 방전된다는 그 배터리를 충전해 주는 게 바로 알터네이터예요. 그러니까 엔진이 돌아가면서 이 알터네이터를 통해서 12V를 충전을 해주는 거죠. 배터리가 막 방전될 것 같으면 우리가 시동 걸어서 한번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알터네이터를 돌려서 12V를 충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 보험사 부르면 15만 원, 11만 원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는 알터네이터가 없죠. 왜냐하면 엔진은 멈춰 있을 때도 계속 공회전하고 있는데, 전기차는 정차해 있을 때는 모터가 안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터네이터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고전압 배터리에서
12V 배터리로 전력 변환할 수 있는 그런 DC-DC 컨버터를 이용해서 충전하고요. 그게 이제 알터네이터 대신에 이런 LDC라는 부품으로 로우 DC-DC 컨버터의 약자인데요. 네, LDC라는 부품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 밖에도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엔진이 돌면서 펌핑을 해서 그걸로 에어컨을 구동을 하는 건데, 엔진은 공회전 했을 때도 돌긴 하지만 전기차의 경우는 정지해 있을 때 모터가 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역시 에어컨 역시 전동식으로 네, 에어컨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히터는 이제 엔진의 열을 통해서 이제 열을 얻어내는데, 전기차는 엔진같이 열이 많이 나는 부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을 낼 수 있는 히트 펌프 시스템이나 혹은 이제 PTC 히터, 우리 뭐 헤어드라이 같은 네. 그런 전기로부터 어쨌든 끌어오는 그런 PTC 히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전기 많이 먹겠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가 뭐 겨울에 배터리 성능도 안 좋은데 히터까지 틀면 전기를 더 잡아먹는다는 게 저런 내용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면 이제 엔진, 변속기, 클러치 관련 부품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 배터리, 모터, 전력 변환 장치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엔진 부품은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한 거의 7,000개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제 전기차에는 당연히 하나도 없어지겠죠. 그다음에 구동계랑 이제 전달계, 이게 아마 변속기를 포함한 것 같아요. 전기차에서는 뭐 감속기라든가 그다음에 뭐 샤프트, 뭐 조인트 이런 것들만 들어가면 되니까 변속기가 빠진 것만큼 부품 개수가 줄어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체 부품이랑 샤시 같은 것들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전장 부품들이 3,000개에서 900개로 줄었다고 돼 있는데, 저는 좀 이거에 동의를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전장품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관련된 ADAS, 그다음에 우리 클러스터, AVN 이런 것들이 훨씬 늘어나지 않아요? 줄어들진 맞아요, 않죠. 맞아요. 예. 오히려 전기차로 되면서 전기차 관련된 부품, 전장품이 더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조금 늘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인버터가 이렇게 하나의 큰 부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인버터를 까보면 안에 뭐 제어보드도 들어있고 파워 모듈도 들어있고 히트싱크도 들어있고 버스바 이런 식으로 부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보드 안에서도 종 IC라든가 전력 반도체, 각종 이런 것까지 다 원래 부품 개수를 세면 굉장히 많아질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전장품에 해당하는 자료가 어셈블리 하나를 이제 한 개로 그냥 카운트를 한 거지 않나. 그래도 어쨌든 엔진의 변속기가 없어지면서 부품 수가 줄긴 줄지만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좀 슬픈 것 같은데, 약간 이거 자동차 이렇게 되기까지 한 100년 그렇죠. 걸리지 100년 않았어요? 넘게 걸렸죠. 근데 진짜 중요한 부품들이 다 맞아요. 빠이빠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품들을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 오던 업체들도 지금 전기차 바람, 하이브리드 자동차 바람이 불면서 네. 이제 변화를 또 모색을 하고 있죠. 어쨌든 기업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해야 하니까요. 네. 쉽지 않아요, 진짜. 그렇죠.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차 부품이 좀 적어진다는 거를 조금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제가 그런 인버터 이런 것들 보면 한 개의 어셈블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한 개의 어셈블리 안에 기능을 다 넣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충전장치다. 그러면 충전장치 어셈블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충전 기능을 넣고, 모터를 구동하고 싶으면 모터 어셈블리를 만들어서 그 기능을 넣고, 이런 식으로 모듈화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 의미는 조금 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더 자세하게? 그럼요.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이제 자동차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자동차 부품의 개수가 줄어든다고 이제 지금 봤었는데요. 이제 그 부품의 개수가 줄어듦으로써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부품 개수가 줄어들면 조립자 입장에서 조립이 쉬워지고 그에 따른 맨아워가 줄어든다. 혹시 맨아워의 의미 아시나요? 이거 알고 있죠. 아, 그렇죠. 저도 노동자인데 회사에서 혹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노동자가 1시간당 일할 수 있는 작업 분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연기관차를 조립할 때보다 전기차는 이제 부품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립하는 시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조립하는 인력을 줄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일감이 줄어들고, 그쵸. 그다음에 일하는 시간을 자꾸 줄여버리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맨아워에 대한 사측과 노측 간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기차 바람이 너무 이제 급속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이견이 굉장히 좀 빠르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죠. 이 기사 보시면 이 아이오닉 5도 지금 생산을 하는데 어떤 노측과 사측의 맨아워 간의 이제 의견 차이로 지금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로 가면서 부품이 줄어들면서 부품을 모듈화하기 쉬워진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 엔진 같은 경우 보면 사양이 진짜 많아요. 가솔린, 디젤, LPI 고를 수 있고요. 거기다가 리터별로 거기다가 이제 터보까지 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속기도 마찬가지예요. FF로 할 거냐, FR로 할 거냐. 맞아. 굉장히 조합이 많고 그 조합에 따라서 계속 신규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엔진과 변속기는 사양이 정말 다양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배터리만 보면요, 배터리의 용량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면요, 배터리의 가장 낮은 단위가 셀이에요. 셀을 모아서 모듈을 만들고요, 그다음 모듈을 모아서 팩으로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하거든요, 자동차 회사에. 근데 이제 배터리는 모듈을 한 종으로 이제 표준화를 해서 모듈을 붙이기만 하면 용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장거리 차를 만들고 싶으면 모듈을 늘리면 되고, 단거리 차를 만들고 싶으면 모듈을 조금 붙이면 되는 식으로 해서 한 개의 모듈을 공용화할 수 있다는 점이 좋죠. 그다음 모터도 킬로와트에 따라 여러 개 만들어서 조합만 하면 되거든요. 100, 200, 300 킬로와트 이렇게 만들고, 네. 후륜 100 킬로와트, 뭐 전륜 100 킬로와트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좀 더 세게 만들고 싶으면 100 더하기 200, 200 더하기 300, 뭐 혹은 300 더하기 300도 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모터를 3개만 만들면 그거를 조합함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쉽게 조립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AS도 쉬워질 수 있다라는 점. 이제 부품이 모듈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부품 교체가 좀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으면 배터리 팩을 통째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배터리 팩 안에서 문제가 있는 모듈을 이제 찾아내서 문제가 있는 모듈만 교체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나갈 것 같은데, 이제 이거 AS가 쉬워질 수 있다는 거는 저의 바람? 예상이자 추측입니다. 그 아세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그렇죠. 아세이 좀 한 가지 반전인 점은 이제 부품 수가 줄어들지만 자동차의 중량과 가격이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코나 가솔린 차는 1335kg에서 1370kg, 공차 중량이 이 정도 되는데 코나 전기차는 1685kg예요. 이게 거의 300kg 이상 차이가 나는데, PE 부품들 중에서 이제 배터리가 아무래도 중량을 많이 차지하고 가격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가 훨씬 무겁고 비싸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줄여 나가겠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가면서 부품이 줄어들면서 좀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근데 저 요새 뉴스 보니까 네.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 생산을 맞아요. 조금 감산해야 된다 그러던데, 맞아요. 지금 이 회로도 보니까 네. 진짜 부족하긴 하겠는데 너무 네. 많이 들어갔는데? 부족합니다. 사실 뭐 뉴스에 나온 얘기니까. 네. 자동차용 반도체가 따로 있어요. 그냥 우리 일반 이런 전자제품에 쓰는 커머셜용 반도체가 아니라 오토모티브용 반도체가 따로 있어요. 수명이 길어야 되고요, 웬만한 온도 변화, 진동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강해야 돼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주기도 빨라야 되고, 주기도 빨라야 자기네들이 또 많이 생산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소품종 대량 생산이어야 더 마진이 많이 남는데 이 차량 반도체가 좀 매력이 없어가지고 많이 안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점점 부품이 전장화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차량 반도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되게 전기차로 가면서 좀 여러 곳에 그 사업 분야들이 네, 없었던 일이 많이 생기고 있네 지금. 맞아요. 인력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그렇죠. 생산 라인에서도 그렇고. 맞습니다. 참 어떻게 될지 참 기대가 되네요. 네. 뭐 코로나랑 맞물린 것도 있죠. 코로나 때문에 좀 공장이 오랫동안 셔다운 됐었잖아요. 플스 5도 그것 때문에 늦게 받고. 저도 그거 봤습니다.